영국 공군 11비행단이 괴멸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루프트와페의 목표는 군사적 타깃에서 민간인을 향한 폭격으로 바뀌었습니다. 9월 4일 히틀러는 베를린 공습에 대한 런던의 100배, 1000배의 보복을 약속하는데요. 바로 괴링과 독일 공군 사령관들은 런던을 괴멸시킬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영국 공군이 회복 불가능할 피해를 입었을 거라고 믿고 런던 대공습이 영국 본토 침공 전 마지막 한방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괴링은 괴벨스에게 3주 안에 영국은 항복할 거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8월 처음으로 습격을 당한 런던은 9월이 되자 이상하게도 조용하고 안일한 분위기였는데요. 여느 때처럼 영화를 보고 공원을 거닐고 차를 즐기면서 런던 시민들은 여유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9월 7일 토요일 오후 4시 43분 사이렌 소리가 정막을 깨고 런던 시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348개의 폭격기와 617개의 전투기가 해협을 지나 런던 상공으로 다가온 건데요. 거대한 대형을 유지하는 독일 항공기들은 그야말로 폭포 같은 폭음을 내면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공군은 레이더망에 해협을 지나는 거대한 항공기 대형을 발견했지만 여느 때처럼 공군 시설을 목표로 삼을 것을 예상해 영국 전투기들은 남동부의 비행장으로 출격했는데요. 독일 항공기들은 별다른 저항 없이 런던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92문의 대공포만이 런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벌떼처럼 몰려오는 항공기들은 하나하나 폭탄을 떨어뜨리기 시작했고 건물들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양의 먼지가 사방에 흩뿌려졌습니다. 폭탄이 마치 기차의 호루라기 소리를 내며 떨어지면서 엄청난 굉음과 함께 지면을 흔들었는데요. 밤에도 라디오 전파를 따라오는 독일 폭격기에 대공포는 거의 아무 쓸모도 없었습니다. 도시 곳곳 솟아오르는 불길은 독일 폭격기들이 밤새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유도등이 되었습니다. 9월 7일 하루 동안 민간인 사상자 1600명 중 430명이 사망하며 그날은 검은 토요일로 알려집니다. 독일군 항공기 40기가 격추되었지만 첫날 전과에 흡족해야 하던 괴링은 그날부터 매일매일 밤낮 폭격을 지시했습니다. 런던은 57일 연속 야간 폭격을 받게 됩니다. 영국 수뇌부는 피해가 생각보다 심한 것을 보고 런던 시민들이 낙심할 것으로 우려했지만 바로 다음날 처칠이 직접 피해받은 곳에 찾아가면서 시민들을 격려했고 시민들도 처칠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면서 항전 의지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런던 공습은 영국 공군에겐 천금 같은 기회였습니다. 위기에 놓여있던 영국 공군은 독일이 런던에 집중 폭격을 하자 재건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건데요. 9월 9일부터는 며칠 동안 전력을 회복한 제11 전투비행단 전투기들이 런던에 향하는 독일 전투기들을 요격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런던 시민들을 격분시킨 것은 루프트와페의 야간 공습 중에 영국 공군과 이상하게 조용한 대공포의 간섭 없이 독일 항공기들이 런던 상공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처칠의 명령에 따라 더 많은 대공포들이 런던에 반입되어 92문에서 200문으로 늘어났습니다. 더 중요한 건 대공포탄이 거의 항공기를 격추를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인 발포를 지시했습니다. 이 명령은 9월 11일 수요일 밤부터 실행됐고 즉시 시민들의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처칠은 대공포의 발포 소리를 듣기 좋아했고 공습 중 대피하기보다 옥상으로 올라가거나 대공포 근처에서 하늘을 지켜보기도 했는데요. 며칠 후 9월 15일 간만이 화창했던 날씨 덕에 620기의 전투기와 500기의 폭격기를 동원하면서 대규모 런던 공습을 감행합니다. 다우딩은 11항공단의 모든 전투기를 동원하면서 영국이 보유하고 있던 630기의 전투기 중 500여 기를 출동시키면서 처절한 항전을 벌이는데요. 독일 공군은 이번 기회에 영국 전투기 전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혀 제공권을 확실히 장악하길 기대했습니다. 전투기들이 가까워지자 산계하며 사상 최대의 난전이 시작되는데요. 숙명의 라이벌이 된 스피트파이어와 BF-109는 비등비등한 전투를 벌였지만 BF-109의 치명적 단점인 짧은 항속거리가 또 발목을 잡아 스피트파이어에 비해 불리한 여건에서 싸웠습니다. 그 결과 독일은 43기의 폭격기와 18기의 전투기를 잃은 반면 영국군은 29기의 전투기만 손실했는데요.
그것에 더해 독일은 20여 개의 폭격기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수많은 조종사들을 잃으면서 9월 15일의 회심의 유격은 독일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9월 17일 제공권을 잡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히틀러는 9월 21일에 실행하려던 영국 본토 침공 작전을 무기한 연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실질적으로 영국 본토 침공을 포기한 건데요. 예상을 뒤엎고 영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살아남은 겁니다. 전투의 변환점이 된 9월 15일은 영국 본토 항공전의 날로 불리게 되는데요. 이날을 기점으로 독일 공군은 야간 폭격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런던 대공습 중에 영국 시민들도 불굴의 정신으로 삶을 이어나가는데요. 정신분석가 아나 프로이트에 의하면 런던 시민들은 예상했던 광범위한 쉘쇼크를 겪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방공호에 가지 않은 걸 보면 가족과 함께 집에서 공습을 견뎌낸 걸로 보이는데요. 수많은 시민들이 방위대, 공습대비군, 의용소방대, 여성방위대에 합류하면서 런던을 지켜냈습니다. 시민들은 곧 마치 날씨를 이야기하듯 공습에 대해 얘기했고 처칠은 런던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항전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11월이 되면서 독일 공군은 런던뿐만이 아니라 리버풀과 버밍엄 등 공업도시를 공략하고 코벤트리는 지도에서 지워질 정도의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12월 29일엔 런던에 엄청난 양의 소위탄과 고폭탄을 투하하여 런던의 제2차 대화재라고 불릴 정도의 화염 폭풍을 일으켰는데요. 1941년이 되자 루프트와페는 또 전략을 바꾸면서 영국 수입품을 차단하는 데 집중해 항구 도시들이 공습을 당하고 수많은 화물과 화물선이 침몰하는 등 영국에 큰 경제적 타격을 입혔습니다. 영국 본토 항공전의 끝은 사실 애매모호한데요. 1941년 5월쯤엔 영국 전투기들과 레이더, 대공포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지만 결정적으로는 히틀러의 대러시아 침공 작전 바르바로사 작전 준비로 독일의 영국 대공습은 막을 내립니다. 5월 12일쯤으로 런던의 주요 공습이 끝나고 영국 본토 항공전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영국군은 총 1750여 개의 항공기를 손실하고 독일군은 총 1980여 개의 항공기를 손실하면서 5천여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더 뼈아픈 건 1940년부터 41년까지 10만여 명의 민간인들이 죽거나 다치고 런던에서만 6만여 명 가까이 죽거나 다치는 영국 사회에는 너무나 뼈아픈 피해였습니다. 하지만 영국 본토 항공전은 독일군의 첫 번째 치명적인 패배로서 영국의 전멸을 막는 결국 양면 전쟁을 하게 된 독일을 패전에 이르게 한 전투입니다. 영국은 차후 서유럽 해방을 이룰 연합군의 든든한 교두보가 됩니다. 무엇보다 독일은 제공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영국의 산업 역량을 파괴하지 못했으며 시민들의 사기를 꺾지 못하고 결국 영국을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미국인들의 시선도 바뀌게 됩니다. 당시 주영 미국 대사 조셉 케네디조차 영국의 패배를 예상하고 많은 미국인들도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영국이 살아남으면서 중립국이었던 미국이 1941년 3월 무기대여법을 통과시키고 영국의 전쟁 물자를 일방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참전하진 않았지만 루스벨트는 일방적으로 영국의 항전을 도운 건데요. 만약 영국이 패배했다면 역사는 다른 모습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에도 제2차 세계대전의 또 다른 전투로 찾아오겠습니다.